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20대 신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가 어린 취임사 들어보셨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이 취임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쉬운 표현으로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고친 그 취임사 버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0분 분량으로 취임사도 준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작성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버전 중에 본인이 직접 쓴 취임사로 조금 전에 취임사를 한 것인데요. 보면 자유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지금 청와대 개방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기존의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그 청와대 개방 선언과 함께 지금 이원 생중계 형식으로 현재 청와대의 개방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정문이 열립니다. 사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이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개방,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청와대 정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이 나무꽃 가지를 들고 굉장히 환호하면서 청와대로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권력 공간에서 시민의 품으로 청와대가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역사적인 한 장면, 우리 헌정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한 페이지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써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74년 만에 청와대가 완전 개방됨으로 인해서 이제 제왕적인 권위주의 시대는 해체가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 순간 정말 제가 저 앞에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을 같이 느끼는데 저 청와대 개방 신청하는데 10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죠. 예. 네. 지금 굉장히 독특한 점은 노은지 차장,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개방을 하는 그 행사를 지금 이 국회에 있는 대형 스크린 등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어요. 네. 일종의 이원 생중계군요. 국회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청와대 개방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 저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서 방금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직 취임식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취임사 이후에도 뭐 축하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은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스튜디오에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님, 네. 청와대가 개방되는 모습, 굉장히 좀 역사적인 한 장면을 보셨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는 거고, 조금 전 저희 김진애 돌직구 쇼에서도 오전에 청와대가 지금까지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비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정부의 주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부로 개방이 되면서 저희 채널A에서 드론을 띄워서 개방되는 청와대의 풍경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는 아예 청와대의 정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남다를 것 같은데, 김 전 비대위원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보니까 벅찹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당시 당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통해서 핸드폰 다 제출하고 경비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신문도 하고 이런 예.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핸드폰도 제출합니까? 그럼요. 청와대 들어가려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정말 국민들이 어떤 심사를 거치고 검문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그게 바로 작년, 재작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봄날에 청와대에 입성하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그냥 감개무량하고, 지난날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우리가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다툼들이 있었고, 당연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었고, 민주당의 비판도 많았고,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론도 안 좋게 형성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그냥 하루아침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네요. 예, 정말 청와대 개방이 예. 되고 국회에서 이렇게 취임식하는 행사를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뜻깊습니다. 자, 지금 축하 공연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네 분께서 단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임 대통령 네 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시기 위해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이임 대통령 네 분을 환송하신 후 중앙 통로로 행진하실 네, 윤석열 대통령 예정입니다.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 두 곡이 박근혜 아름답게 전 울려 대통령을 퍼졌습니다. 환송하시고 힘차게 함께 빈 채로 힘차게 울려 행진하시겠습니다. 퍼졌고 이제 환송과 이임 행진을 대통령 마칠 환송하는 때까지 행사가 자리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박수로 환송해 이제 주시기 문재인 전 바랍니다. 대통령 내외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환송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인사를 갖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임 대통령 환송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 연단에 있는 많은 내빈 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이 다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빈 분들도 참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국의 이제 국가 지도자급, 정상급 외빈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다 지금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내외 모습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희상 전 의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굉장히 반갑게, 또 문희상 전 의장께서는 굉장히 또 반갑게 격렬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주고 두 손으로 또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임 대통령 환송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환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 이쪽으로 가시죠. 라면서 직접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고 배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어제로써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관례에 따라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이제 환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은지 기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이제 양산으로 이동을 해요. 양산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환송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단상으로 이제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데 원래 KTX를 타고 양산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네. 서울역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상에서 내려온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이 떠나는 네. 모습을 지켜보고 김건희 여사가 아까 이제 단상에서 내려올 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단상 밑으로 같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정답게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좀 나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두 손으로 박 전 대통령의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여 목례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제 환송을 하는군요. 이게 좀 의미가 있네요. 정 의원님,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바로 전임 대통령이라 당연히 이제 환송을 하는 건데 사실은 탄핵 국면으로 제대로 환송을 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직접 환송을 해주는 건 이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구의 달성군에서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하시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대통령 내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는 모습 참 역사의 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그러한 또 이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더 가져보는데요. 예, 김 비대위원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제대로
뭐랄까요, 박근혜 정부의 마무리를 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런저런 어떤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환송해드리는 아마 그런 순서까지 좀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달성까지 가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 취임식에 초청을 하는, 직접적으로라도 초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됐고, 굉장히 사실 이제 이번 취임식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큰 것이, 이번 취임식이 이렇게 대규모로 열린 게 9년 만이거든요. 근데 과거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뭐 탄핵 국면 때문에 취임식 자체를 간소하게 했었는데, 9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인파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렇게 참석하고, 마침 배웅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 직을 완성시키는 듯한 인상들을 좀 줘가지고, 아마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취임식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으로 남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전 이제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 이제 배웅을 하는, 환송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취임식의 공식 행사가 이제 모두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 속으로 또 행진하는군요, 정 의원님. 네, 입장을 할 그렇습니다. 때도 국민 속으로, 행진을 할 때도 국민 속으로. 예, 우리가 그 청와대 열리는 모습을 볼 때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은 이제 다시 국민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 멋진 장면이 교차가 되는데, 자, 이제 참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의 행진. 지금 이 대통령 행진 때 연주되는 곡이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곡이에요. 우리는 챔피언. 예,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곡인데. 챔피언 하면 또 어퍼컷인데. 예. 그런 곡을 이제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챔피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챔피언이라는 거죠. 국민이 챔피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챔피언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게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대통령께서 그 팔을 번쩍 들고 그리고 참 이게 국민을 속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모습이 참 아주 상당히 그 힘찹니다. 예,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손 인사를 하면서 취임식에 참석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모습,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는 세 걸음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장의 취임 공식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 내외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입장을 했고 걸어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이 행진이 180m 행진 정도가 마치면 대통령 전용 차량에 다시 윤 대통령 내외가 탑승을 하고 이제 용산으로 잠시 후에 출발을 합니다. 노은지 기자, 용산 집무실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용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환영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종로구 청운동이 대통령의 이웃 주민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용산구 주민들이 이웃으로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인근의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 공원을 들러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서 좀 인사를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 간단한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들어와서 집무실에서 첫 일정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가는 길에 길목에 용산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이웃 주민으로서의 어떤 환영회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이제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인사드리는 대통령 내외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의 대체적인 공사는 진행 중이고 지금 집무실이 그래도 마련이 돼 있고 1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용산 집무실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히 이 용산 집무실 지하에는 원래부터 국방부 청사였기 때문에 지하 벙커와 또 안보 상황에서의 실시간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벙커 시설이 이미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어떤 기능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석 전 비대위원, 사실 지금 기존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 따로, 대통령의 집무실 따로, 또 대통령의 관저 따로, 또 비서동 따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춘추관 따로, 다 따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운 용산 집무실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나란히 다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거 용산 청사로 이전을 하는 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럼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국민과의 소통, 얼만큼 국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언론인들과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금 용산청사를 보면은 1층에 기자회견장이랑 기자실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서 기자들을 좋든 싫든 만나고 나서 2층 집무실이나 4층 집무실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소통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것을 그런 약간의 억압적인 상황들을 스스로 내몰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그렇군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그 결심을 바탕으로 용산청사로 이동했던 만큼 1층에 기자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진 상승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2층에 이제 대통령 주 집무실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신경 쓸 거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직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전용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용산 집무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 잘 설명해 줬듯이 소통을 중요시했고 스스로 소통을 잘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용산 집무실에 대통령이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윤석열 당선인과 또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대통령 전용 차량이 용산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임식 행사는 다 무사히 그리고 성황리에 이뤄졌고 많은 우리 4만여 명이 넘는 시민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격한 또 환송을 인사를 받으면서 천천히 대통령 내외가 이제 국회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용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동하는데도 금방 걸릴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지금 저 손, 차량 밖으로 나온 손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입니다. 국회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 지금 끝까지 우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고 국회 바깥에요. 야, 저 국회 바깥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 취임식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또 국회 바깥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을 응원해주고 또 환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천히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카퍼레이드가 이번 취임식 행사에서는 빠졌어요. 정 의원님. 카퍼레이드가 없어요. 바로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카퍼레이드가 없는 것은 이제 그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 카퍼레이드로 인해서도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이런 형식 파괴를 통해서 국민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 저희들이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저희 생중계와 함께 하셨습니다.